한전이 지금 작년 적자 규모를 발표했는데 이게 예상보다 더 손실이 큽니다. 워낙 초미의 관심사라서 회계에 신경을 썼을 텐데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32조 6천억 적자가 났어요. 당기순이익은 24조 4천억 적자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비지배 지분을 제외하고도 자본 총계가 40조밖에 안 남았어요. 이 수준의 적자가 1년 반이면 완전 자본 잠식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한전이 망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죠. 물론 이제 천연가스 가격 내렸고 유가가 내렸으니까 작년 같은 손실이 또 발생하지는 않겠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낸 상황도 아니고 지금 뭐 인플레가 완벽히 잡힌 상황도 아닌 상태에서 불안한 상황이다라 볼 수 있겠죠. 한전은 지금의 적자를 해결해야 되는 시급한 문제가 생긴 겁니다. 한전은 올해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좀 빌려와야 돼요. 회계 결산이 3월에 마무리가 되니까 작년 자본금과 적립금 기준으로 2배까지 사채를 발행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91조를 발행할 수가 있는데 정부와 국회가 이러다가는 한전 망하겠다 싶어가지고 6배까지 발행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00조 넘게 사채를 채울 수가 있어요. 작년에 32조 원치의 한전채를 발행했고 그 덕분에 채권 시장을 아주 교란시켜놨습니다. 올해도 한도를 꽉 채울 때까지 한전채를 발행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한전채가 발행되면 시중의 자금이 여기로 쏠릴 거예요. 한전채가 일반 회사채보다 훨씬 더 안전하죠. 그리고 이율이 더 좋죠. 한전채가 발행되면 다른 기업 회사채는 찬밥이고 자금 조달이 어렵게 됩니다. 기업들이 정말 돈을 빌려야 되는데 돈을 빌리지 못해가지고 부도가 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기업들이 한전보다 채권을 먼저 내려고 지금 서둘러서 내고 있어요. 만약 한전채 문제로 채권 시장의 유동성이 급감하게 되면은 중환자실에서 입원실로 지금 옮겨온 게 건설사랑 PF 문제였거든요. 다시 중환자실로 갈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한국 경제의 뇌관을 다시 또 건들게 되는 겁니다. 한전이 적자인 이유는 전기료를 마음껏 올리지를 못했어요. 2002년에 전기료를 3번 올렸어요. 4월, 7월, 10월 그렇게 해서 킬로와트시당 19.3원을 올렸거든요. 그리고 1월달에 또 올렸죠. 13.1원을 올렸습니다. 합치면 4번 올려서 32.4원을 인상시켰는데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렇게 말했어요. 1월달에 13원 올려가지고는 안 된다. 51원 정도는 올려야 된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죠. 한 번에 전기료를 51원을 올리면은 전기료를 50% 인상하는 거거든요. 난리가 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는 못했고 아마 분할해서 야금야금 계속 올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벌써 킬로와트당 전기료가 112원입니다. 작년에 비하면 벌써 1.5배가 올라가는 셈이거든요. 올해 더 올릴 거예요. 전기료가 더 많이 나오겠죠. 집에서 450kWh를 사용한다라 그러면은 전기료만 한 달에 10만원이 나올 겁니다. 한전이 적자를 보지 않는 범위까지 전기료를 올리게 되면은 이제 평범한 가정에서도 한 달에 15만원 전기료가 나오는 시대가 열릴 수도 있다라고 봐요. 장사하는 가게들, 공장으로 확장을 시켜보면은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온다라는 거죠. 이미 이번 1월에 전기료 인상분으로 삼성전자는 전기료가 2,700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하이닉스는 1,300억이 늘었어요. 그만큼 기업들의 순이익이 빠르게 줄어듭니다. 아니면 전기료를 제품 가격에 반영을 시켜야 되는데 그게 내 맘대로 안 되죠. 세계 최저 전기료를 자랑하는 데가 옆에 중국이에요. 중국과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내가 전기료 올랐다고 요금을 올린다 한들 해외에서는 그걸 인정해주지 않는 거죠. 결국 기업의 순이익이 줄어드는 거고 순이익이 줄어드는 만큼 시가총액이 낮아지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LNG를 비싸게 사서 그래요. 작년에 LNG를 비싸게 산 게 한전 적자의 큰 원인이기도 한데요. 민간보다 58%나 더 비싸게 산 게 문제인데 이거는 구매 타이밍이 좀 아쉬웠던 게 있거든요. 작년 가을에 피크를 찍고 급락을 해서 지금은 오히려 천연가스 가격이 3년 중에 가장 저렴한 시기입니다. 가장 비쌀 때 장기 계획을 맺었다라고 하면은 지금 천연가스 가격이 내렸다 하더라도 스팟 가격만큼 원가 하락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또 손실이라는 거죠. 보통은 장기 계약 물량을 잡고 부족분을 스팟 물량으로 잡는데 가스 가격이 오르기 전에 장기 계약 물량을 넉넉히 확보한 국가였다면은 그만큼 스팟을 적게 사도 되니까 가스 구입비를 아낄 수가 있었을 겁니다. 반대로 올해처럼 가스 가격이 피크를 찍고 내려오는 시점에 장기 계약을 잔뜩 잡아놨다라 그러면은 가스 가격이 하락하는 올해 손실이 또 발생하는 거죠.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비싸게 사오는 거죠. 가스 가격 위아래를 맞추는 건 좀 어려운 일이긴 한데 어쩔 수 없긴 하겠지만 전기료 인상의 원인은 맞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산업은행도 문제가 될 거예요. 이 BIS 비율이 13.1%인데 이게 작년 9월 말 기준이거든요. 아마 12월 말 기준으로 맞추면
비율은 조금 더 떨어질 겁니다. BIS 비율이 은행 신뢰도와도 연관이 있어요. 한전 지분 33%를 산업은행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전이 32조 6천억 영업적자를 냈고 실제로 반영하는 거는 이제 당기순이익이니까 24조 4천억의 순손실을 냈으니까 사는 손실이 8조 원이 될 겁니다. 지분법상 한전이 10조의 손실을 내면은 산업은행 BIS 비율이 0.6%가 떨어져요. 그럼 24조 4천억이니까 대략적으로 BIS가 1.5% 정도 하락하는 효과가 나옵니다. 그럼 산업은행이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능력 한도가 35조 원가량이 줄어들어요. 그만큼 어려운 기업들한테 자금 조달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산업은행이 후순위채를 발행해야 될 거고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의 주식들을 매각하면서 어쨌든 이 BIS 비율을 좀 맞춰야 될 건데 대표적으로 HMM을 매각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2조 이상의 현금이 들어오겠죠. 그리고 GM대우 지분도 17% 쥐고 있거든요. 옛날에 팔라고 할 때 팔았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은 사줄려나 모르겠어요. 이것도 조 단위의 돈이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대우조선해양 지분도 당장은 아니지만 매각 계획을 잡을 가능성이 높아졌죠. 자구책을 마련해야 되니까. 그 다음으로는 원전 정책이 강화될 수 있다고 봐요. 작년까지 정부의 원전 정책은 해외 수출에 적극 힘쓰고 국내는 가동률만 올리는 정도로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국내 전기료가 위협적인 상황에서 국내 원전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는 한계를 느끼게 될 겁니다. 신규 원전 설치 논의가 나올 수도 있어요. 전기라는 게 앞으로 더 많이 쓰게 될 거예요. 내연기관이 점점 줄어들 거고 전기차가 늘어날 건데 그럼 당연히 전기 소모량은 미래엔 더 많아질 거 아니냐. 지금도 이 지경인데 앞으로 어떡할 거냐. 원전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주장들이 나올 겁니다. 물론 어느 지역도 원전이 들어오는 걸 원하지 않겠죠. 주민들의 강한 반발과 정치적인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봐요. 하지만 이 원전 증설을 찬성하는 측도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거죠. 팽팽하게 의견이 맞설 가능성이 높아요. 유럽 같은 경우도 원전 때문에 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결국 그린 텍소노미에 포함이 됐거든요. 한국은 원전 수출국이에요. 자국은 원전을 줄이면서 수출만 하라고 하면 당연히 안 팔리겠죠. 이런 것들 때문에라도 올해 원전 관련해서 이슈가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한전가스공사에 대한 구조조정 필요성 압박이 강하게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요. 민간 기업은 엄청난 적자를 내면은 회사 등급이 떨어집니다. 자본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망하기 쉬워지죠. 직원들은 직장을 잃고 실업자가 됩니다. 좋은 주인을 만나서 인수가 되면은 실업자 수를 줄일 수가 있겠지만 결국 인수한 기업도 인력 줄이기를 원해요. 비용을 줄여야 적자폭을 줄이고 회사가 살아남아야 남은 직원들의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공기업은 구조조정을 하지 않습니다. 공기업 하면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미지가 방만한 운영, 비대하고 비효율적인 조직이 떠올라요. 10명 중에 7명을 잘라도 회사가 돌아가는데 문제가 없다라는 말도 우스갯소리처럼 나옵니다. 신의 직장이라 불리는 이유가 적자여도 성과급 잘 나오고 연봉 올라갑니다. 역대 어느 정권도 공기업의 구조조정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매년 공기업의 부실이 나온다 하더라도 연봉이 오르고 성과급 잔치를 합니다. 한전은 2017년에 7,353억이라는 인건비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4년 뒤에는 이 인건비가 52%나 상승을 했습니다. 그 5년 중에 3년은 또 적자였었습니다. 그런데도 인건비가 빠르게 늘어났다라는 거죠. 돈 잘 벌고 인력을 빠르게 늘리는 삼성전자조차도 인건비가 그 기간에 25%밖에 안 늘어났어요. 한전 적자가 심해질 걸 우려해서 민간 발전업자들의 전력 도매 가격 S&P에 상한제를 걸어놓고 한전 적자를 이들에게 떠넘겼습니다. 하지만 한전 내부의 비용 절감 노력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 다른 사람들한테는 고통 분담을 다 해주면서 자구책은 없느냐,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전기료는 올해도 급등할 거예요. 그리고 민간 발전 사업자도 고통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한전과 가스공사 억대 연봉 직원들은 5,000명을 넘겼습니다. 더 늘어났죠. 최악의 실적에도 성과급은 잘 나오고 있습니다. 한 신문사의 기사에 의하면은 한전의 반론에 3단 반박을 했어요. 한전의 적자가 직원들의 잘못은 아니니까 물론 그들도 억울하겠죠. 하지만 국민들의 고통을 담보로 자신들의 밥그릇 싸움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은 국민들의 동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이든 공기업이든 넓게 보면은 모두 나랏밥을 먹는 사람들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녹봉을 받는 사람들은 당연히 받는 월급이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국민들의 시선을 가장 무서워해야 돼요. 세종대왕은 흉년이 들자 백성들과 고통을 함께 하겠다면서 초가집을 지어서 2년을 거기서 살았습니다. 왕이 굳이 그럴 필요는 없죠. 하지만 그 고통을 함께 하겠다라는 노력을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왕가의 땅을 줄여서 백성들한테 저렴한 가격으로 빌려주고 농사를 짓게 해줬어요. 최근 1년 동안 전기료를 4번 올린 한전에서 앞으로도 전기료를 더 올릴 거잖아요. 그렇다는 거는 국민들에게도 어느 정도 설득이 될 수 있는 액션들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를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